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17일 사우디 1인자 빈살만 왕세자와 한국 대기업 오너들과의 차담의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김동관, 이재영, 박정원 등 한국 대기업 총수 8명과 빈살만 왕세자는 차담회를 가졌는데요. 사우디 측이 하루 전날 요청한 자리임에도 오너들은 긴급히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참석하여 빈살만의 영향력과 사우디 머니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새삼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형남 안원만 재산 2,700조의 빈살만은 그 자리에서 각 오너들에게 무슨 사업을 하고 싶냐고 일일이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학창시절 진로 선생님이 제게 했던 말처럼 들리는데 듣고 있는 오너들의 자세도 너무 반듯해 마치 중동 출신 진로 상담가가 학생들에게 넌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니? 꿈은 있니? 라고 말하는 듯하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저들이 다시 면접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 총수들과 만족할 만한 시간을 보냈는지 치명적 눈웃음을 발산한 빈살만은 기존 계약 추정 규모인 40조를 훌쩍 넘은 100조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한국 기업과 계약을 합의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빈살만 왕세자가 이후 예정되어 있던 방문지인 일본을 들르지 않고 그대로 패싱하였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모든 비즈니스가 한국에서 끝났기 때문 아니냐 하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TBS에 따르면 빈살만 왕세자와 그의 사절단은 다음 주 월요일 21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예정되어 있던 사우디 일본 리셉션 행사도 취소되었으며 양국의 협력각서 체결식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나 매우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였는데요. 당혹스러울 만한 것이 사실 애초에 사우디 정부는 연내 한국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2박 3일간의 일본 방문은 이미 연초부터 계획돼 있었던 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아만 도쿄 호텔 건물 통째로 임대하며 410억을 지불 완료한 상태였고 일본 방문 한 달 전부터 경호팀이 예행 보안 연습에 들어가기도 했죠. 그러다 약 한 달 전 한국 측 사절단이 사우디로 향해 빈살만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태국과 일본 일정 전 급히 한국 방문 일정을 잡게 된 것인데요. 20시간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 동안 한국 기업들의 저력과 진심을 알아본 빈살만은 마치 비즈니스 전체가 전부 해결되었다는 듯 일본에 발조차 들이지 않고 태국 에이펙 정상회담 후 사우디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빈살만의 이번 순방 일정의 가장 핵심은 바로 수소에너지 사업이었습니다. 일본과는 전반적인 에너지 사업 관련 그리고 태국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비료기업인 마덴과 총 5만 톤의 청정 암모니아 수입 계약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의 수소에너지 사업에서 일본은 최대 협력 파트너로 꼽아왔었는데요. 이번 일본 패싱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은 대박났고 일본은 쪽박났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사우디를 세계 최대 수소 수출국으로 만들겠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 압둘라 지즈 알 사우드 왕자의 발언입니다. 중동 산유국의 맹주로 군림한 사우디는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수소를 앞세워 신재생 에너지 대국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는 네옴시티 내에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세계 최대 수소 수출국이 되고자 하는 사우디는 아시아 최대 수소 수입국이 되고자 하는 일본과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소일까요? 왜 하필 사우디는 수소를 팔려 하고 왜 하필 일본은 수소를 수입하려 할까요? 더군다나 지구에 널린 게 바닷물이고 그 물만 분해하면 수소가 생기는데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수소를 만들어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 시점 수소 경제 실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수소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가장 흔한 방식인 탄화수소 계질 공법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수전의 기법이 있죠. 탄화수소 계질은 말 그대로 천연가스, 석탄 등과 같은 탄화수소에서 수소만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간편하고 저렴하고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탄화수소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탄소 중립 법안으로 이제는 법적 제한이 너무 많은 방식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포집하여 배출을 최소화해주는 기술인 CCUS 공법을 결합하는데요. 그렇게 추출한 수소가 바로 블루수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전의 기법은 말 그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기분해 방식이므로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겠죠.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지도. 이에 저렴한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주로 쓰곤 하는데 석탄 연소에 따른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석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렇게 생산된 탄소 배출 없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하죠. 그린 수소 다 좋은데 딱 하나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일조량, 드넓은 토지, 설비시설을 구축할 자금이 필요한데 이 삼박자를 갖춘 국가 사우디가 바로 태양광을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뭐 그건 알겠고, 근데 일본은 또 뭐냐? 일본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2011년 원자력 사고로 원전을 더욱 발전시키기에는 트라우마가 있고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삼기에는 국토가 좁습니다. 이에 새로운 에너지 자원, 즉 수소에너지로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사우디와 쿵짝이 잘 맞는 협력관계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죠. 또한 사우디가 필요한 부분을 일본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생산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급수단 확보입니다. 사우디에서 생산한 수소를 일본이나 세계에 판매하려면 이를 운송하는 선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수소 운반,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LNG로 만들며 부피가 수백 분의 1로 줄어 대량 운송이 가능하듯 수소도 액화 시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 대량 운송이 가능해지는데요. 문제는 천연가스도 마이너스 162도에서 액화되는데 수소는 그보다 낮은 마이너스 253도에서 액화되어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소를 액화하고 수송하는 것은 특수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데, 일본이 이 기술의 개발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일본 대표 조선사인 가와사키 중공업은 최근 세계 최초 액화 수소 운반선 스위소 프론티어호를 건조 완료하였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초로 블루 수소 40톤을 해외 판매에 성공했는데, 이를 처음으로 구매해준 나라가 일본입니다. 수출국 사우디, 수입국 일본의 거대한 협력이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알기로 미국이 세계 최대 수소 소비국인데 고작 몇십만 톤 구매하려는 일본을 최대 파트너로 삼겠냐 하실 수 있지만, 미국은요 지구맵 방장답게 지금도 연간 총 1000만 톤의 청정 수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2030년에는 수소 자급률을 100% 달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네요. 어찌됐든 잘 될 것 같았던 사우디 일본의 핑크빛 관계에 갑자기 끼어든 국가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입니다. 보니까 땅이라면 대한민국도 좁아 재생에너지 못하고 원전도 언젠간 한계가 있을 텐데 어렵쇼? 수소 관련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데 왜 일본한테 주도권을 내주고 있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빈살만의 방한 일주일 전 한국 정부는 엠바고로 충격적인 보도를 하나 내었습니다. 9일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이 새롭게 개정된 것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에너지인 수소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수소 경제가 성장 초기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한국은 2030년 수소 소비량 목표를 4배로 대폭 상향하여 500만 톤에서 2000만 톤으로 늘리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발표된 수소 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은 2030년까지 고작 30만 톤의 수소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한국은 그 66배인 2000만 톤으로 늘려버렸습니다. 한 달 전 사우디에 먼저 방문한 한국 사절단도 이러한 소식을 미리 전하면서 빈살만의 방안을 설득시켰겠죠. 빈살만 왕세자가 머문 숙소가 왜 롯데호텔이었을까요? 당초 호텔업계에서는 미국 대통령들이 방한 숙소로 선호하는 그랜드 하얏트가 아닌 롯데호텔을 선정한 데에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랜드 하얏트는 남산 아래 고지대에 위치하였고 침실 근처에 헬리콥터 탑승 비상문이 연결되어 있어 보안이 뛰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방한 당시 하얏트를 선택하였는데요. 아니면 빈살만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회장의 동생 이부진 사장이 운영하는 신라호텔을 갈 수도 있었는데 롯데호텔을 선정한 이유는 바로 사우디가 롯데와 함께 수소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사업이죠. 특히나 이번 순방은 더 그러합니다. 지난 1월 롯데정밀화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 함께 블루수소 사업 협약을 맺었는데요. 롯데정밀화학은 동아시아 1위 수소 유통기업으로 현재 사우디로부터 연간 50만 톤을 수입하는 최대 바이어입니다. 지난달에는 롯데케미칼과 아람코가 블루수소 동맹을 추진하며 사우디 수소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기도 했죠. 빈살만이 이렇게 롯데호텔에 모였던 한국 기업들 오너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국과 협력을 맺으면 생산, 운송, 공급까지 한 번에 바로 프리패스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이 수소 공장도 잘 만들어, 해양 플랜트도 잘 만들어, 운송할 선박도 잘 만들어, 수소차도 잘 만들어, 공급량도 일본의 66배인 2000만 톤이야. 굳이 일본에 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조선소와 합작사를 설립해 일반 상선, 플랜트, 선박 수리, 거기다 호위함까지 제작할 수 있는 첨단 멀티플 조선소를 건설할 계획인데요. 여기서 수소 암모니아 운반 추진선들이 건조될 계획이죠.
액화수소 운반선을 일본이 세계 최초로 건조했다면 국내 조선 해운업계가 만든 상업용 액화수소 운반선은 세계 최초로 AIP 인증을 받았고 선박용 수소 저장 탱크 표준을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 기구에 제안하여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기도 하였는데요. 작년 국제표준을 결정하는 ISO 투표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회원국을 제치고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빈살만은 팀 코리아와 손잡으면 한 번에 하이패스되니 바로 재팬 패스한 거죠. 이에 기존 예상 투자 규모인 40조를 훨씬 웃돈 100조 원 투자 협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던 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에너지 사업이 한국에게 간 것입니다. 사우디의 자금과 한국의 기술력이면 못할 것이 없죠. 일본은 제끼고 한국은 챙기고 빈살만 오늘부터 형이라고 할게. 오늘의 주평 이준 열사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당시 나라의 주권도 빼앗겨 강대국들 사이에 치여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이준 열사께서는 100년 뒤 한국의 모습을 미리 알고 계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일본은 기회를 위기로, 중국은 위기를 세계로 보내거든요. 반대하면 중국계 일본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